영국 판보라 에어쇼가 22일에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엄청난 것을 들고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굴욕적인 방문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인도가 지금 한국산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판보라 국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올해는 전 세계 44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 6개 공간을 구성하고 KF-21, F-50, LAH, 수련 등과 차세대 통신위성,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공간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판보라 에어쇼에서 카이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 수출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의 정보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에 한국산 전투기, 헬기 등 주력 플랫폼을 소개하고 시장 개척과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부스와 함께 에어쇼에 전시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시관에서 카이가 수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들을 놀래키고 있다는 현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은 국산 전투기 KF-21과 무인 전투기 등의 탑재기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인데 추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맞먹는 사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 45년 동안 엔진 만 대를 생산한 경험을 토대로 2030년대까지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해 150조 원이 넘는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4세대 전투기까지는 면허 생산 및 정비가 가능했지만 F-35 등 5세대 이후 전투기부터는 불가능하다며 첨단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는 5세대 이후 전투기, 순항미사일, 차세대 군함 등을 건조하려면 자체 설계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앞으로 첨단 무기들을 만들려면 국산 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특히 지금 KF-21을 위해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KF-21이 5세대, 6세대로 진화할 때까지 한국산 엔진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보라 국제 에어쇼에 가서 세이지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강민 항공엔진 사업부 전무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산 엔진을 들고 나가서 홍보할 것이냐며 올해부터는 만나달라는 기업이 많다며 글로벌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이 이번 에어쇼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이후에 많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는 그동안 자체 기술로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독자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산 엔진으로 KF-21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이제 국산 엔진 개발 계획까지 내놓은 한국의 놀라운 전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와 하나가 힘을 합쳐 내놓은 KF-21 등 한국산 전투기 수출 계획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기아라 방위상은 전혀 다른 이유로 급히 영국을 찾아갔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해 일본의 이번 에어쇼에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홍보해야 하지만 일본의 에어쇼를 볼 새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영국 국방부 장관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일본이 다급해진 것은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인 왕립 연합서비스 연구소의 공군 및 기술선임 연구원인 저스틴 브롱크는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렁크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에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대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보도에 지금 일본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최악이야. 일본과 이탈리아의 2개국 공동 개발도 검토해주세요. 영국은 사양 변경이라던가 항상 말이 많은데 설마 백자하려 하다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는 거야. 역시 어차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연대랑 그 정도다. 가난한 나라들이 셋이 모여 함께하자고 기세를 올린 것까지는 좋았으나 동기산이 맞지 않게 되면 협력을 끝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역시 상대를 잘못 골랐다.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1뿐이다. 현역의 F2는 말할 것도 없는데 F16의 개량으로 개발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일본에는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도 기반도 없는데 영국, 이탈리아와 짜고 성공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자칫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아마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이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일본에서는 지금 이처럼 영국이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멘붕에 빠져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포기하고 한국에서 전투기를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일본의 기술력은 10년 향상됩니다.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유명 군사 유튜버 상칼란 차토파디아이는 인도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있지만 지금 이를 두고 인도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한다며 세계 후보를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딕은 F-35, 소유 57이 있었는데 이 목록에 KF-21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해 중국군을 견제했던 인도가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KF-21을 사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에어쇼에서 KF-21과 KF-21용 한국산 첨단 엔진 모형까지 전시되자 당장 러시아 위협에 전력을 강화시켜 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난 KF-21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한국의 KF-21 개발 계획을 본 전세계 국가들은 구입 목록에 KF-21을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